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아마존과 구글 등 주요 기업 실적 실망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19% 하락한 24,688.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3% 내린 2,658.69에, 나스닥 지수는 2.06% 급락한 7,167.2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주간 기준으로 2.97%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3.94%, 나스닥은 3.7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둔화했지만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분기 GDP 성장률 계절 조정치가 연율 3.5%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4.2% 성장보다 둔화했습니다. 3분기 GDP가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강한 소비 지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3분기에 4% 증가했습니다. 약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BBB로 유지한 가운데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이탈리아 정부의 경제 및 예산 정책은 경제 성장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P는 이탈리아 은행이 정부의 유일하고 가장 큰 신용 공급처라며 정부의 재정 정책은 투자자들의 믿음을 해쳤고 금리 상승으로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P는 내년 재정 적자가 GDP의 2.7%로 정부의 예상 2.4%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래소는 향후 시장이 불안 양상을 보일 경우 즉시 시장 운영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거래소는 미국 금리 인상 기조와 달러화 강세, 글로벌 무역 분쟁 장기화, 세계 경제 둔화 우려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요 증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한 예방과 IT 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다시 한번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1,14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수급은 불안하고 반등 모멘텀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이 3.7%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약세장이 연출되는 가운데 우리 증시의 반등 모멘텀은 없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언제가 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점검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양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 지난주 시장 상황 점검하고 이번 주 증시도 함께 살펴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번 주 11월 2일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함께 전망해봅니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글로벌 이슈를 체크하며 반등장 전망합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우리 증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봅니다. 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검은 한 주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6% 그리고 코스닥은 10%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의 영향이 컸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함께 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고 이번 주 시장도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우리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의 영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그리고 특히나 부정적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지난주 생각을 해보면 좀 두 차례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처음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어떤 그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군사적인 이슈까지 실질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전반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물론해서 군사적인 우려감 그리고 무역에 대한 갈등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그 시장의 우려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주요 미국 내 지난주였죠. 미국 내 주요 기술 고성장 기술주들 소위 말하는 팡이라고 하는 주식들의 실적 발표들 그 실적 발표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당 부분 좀 하회하면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부분. 사실상 한 과거를 좀 돌아보게 되면 5분기, 6분기 이상 계속 지속이 되어 왔었던 시장 내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 실적 정점 노이즈들 이번 분기에는 지난 과거와는 조금은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을 조심스럽게 시장은 이미 펼쳐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말씀하셨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특히나 한 10%가 넘는 폭락 내지는 급락 장세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6%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시장 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한 260조 원가량이 사라졌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7조 달러나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그 증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부분. 우리 장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하락 내지는 조정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그 260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1년 GDP 1.6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1.6조 달러니까요. 1,100원, 1,150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1,800조 원 정도의 우리나라 1년 국민 총생산
가져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260조 원이라는 시총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하늘로 증발했다라는 이야기는 얼마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그 수급 요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 10월 4주 동안 누적 순매도 규모가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3.8조 원 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다라는 점. 이 부분 역시 우리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불안한 수급 상황에서 특히나 시장 하방 압력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악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시장 내 다시금 재표출이 되면서 시장을 더욱더 어찌 보면 뭐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해도 갈등이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뭐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부진, 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FOMC 통화긴축 스탠스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지난주에는 미국의 GDP가 발표가 지난 주말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었고요. 이제 이번 주 고용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전주에는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었죠.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지난주는 미국의 3분기 GDP 발표,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의 그 10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지금 이제 발표되는 대다수의 경제 지표들은 다 통화 긴축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 늦춰질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무역 분쟁 상황에 대한 중간 평가물로서 지금 이제 시장 내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시총은 260조 원이 증발을 했지만 글로벌 증시 7조 달러, 그러니까 7천조, 우리나라 어떤 그 1년 국민 총생산의 한 5배 가량에 달하는 그 글로벌 증시 자금이 하늘 증발했다라는 부분. 역시 이 부분 역시 상당히 패닉 상황,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 미국의 누적 수익률을 좀 살펴봤더니요, 그 다우지수가 6.7% 하락, 그리고 S&P 500이 8.8% 하락, 나스닥이 10.9%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1년 동안 올 1월 초부터 올라갔었던 대다수의 수익률을 이번 한 달 사이에 고스란히 반납하는, 다시금 1월 초의 주가로 다시금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 비슷한 그림,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그보다 더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부분.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우리 시장 내 아직 반영은 좀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주 우리 시장 금요일 날 끝난 이후 미국 시장 역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죠. 나스닥 2%의 급락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배경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을 비롯한 빵 주식들의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실적 부진이 나타났어요. 이러니까 이제 아마존 7.8%의 하락, 하루 만에. 넷플릭스가 4.2%, 그리고 페이스북이 3.7%의 하락. 이번 주에는 애플 컴퓨터와 페이스북의 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꼭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3분기는 물론 내년으로 이어지는 주요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감익, 실적이 둔화되거나 줄어들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기업에서는 그랬고요. 경제지표,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경제지표는 주로
통화 긴축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 늦춰질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우리장 끝나고 발표한 미국의 3분기 GDP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오히려 시장에서는 하회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경제의 어떤 그 버블 내진 경제의 어떤 그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오히려 예상치는 3.5%, 전망치는 3.4%였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넘어서는, 전망치를 3.4를 넘어서는 3.5%의 연율 기록하게 되면서, 물론 지난 2분기 4.2%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 3.4%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상회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경제지표의 호조 부분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시장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인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 내지는 급락 두 가지 배경이 찾아왔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오늘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분명하게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이번 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매우 중요한 10월 고용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지표,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 속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요, 실업률, 3.7%의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쪽보다는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얼마만큼 개선 내지는 얼마만큼 상승되었느냐라는 쪽에 포커스가 상당 부분 몰려있다라는 부분. 시장의 전망치는 약 0.3% 인상. 이 평균 임금,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전망치 내지 예상치보다 급속하게 빨라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 물가 상승률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높아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 주요 통화 당국의 주요 중간 정책 목표 물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좀 하회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이번 주 어찌 보면 시장 급락 이후 안정화 내지는 반등 가능성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내에 상승 모멘텀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아마 반등 시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어떤 공격적으로 다시금 반등장을 노리고 매수한다라는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바꾸는 계기 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장 펀더멘탈이라는 시장 지지 기반이 있고요. 센티멘탈이라는 시장의 하방 압력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한 투자 심리,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급락 이후에는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어. 지금 현재 시장 체력 그렇게 약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투자 심리, 센티멘탈만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 따라서 센티멘탈과 펀더멘탈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점. 근데 분명히 순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센티멘탈이 먼저 안정이 되어야 펀더멘탈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과다했는지 낙폭이 적정했는지 아니면 덜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시장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금리 인상기 분명한 것, 고성장주 PR 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PBR 중심의 대응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시장 내에 있는 세 가지 핵심 이슈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통화 정책과 관련된 금리 스탠스, 이 부분은 미국의 정책 목표, 그러니까 정책 목표 두 가지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고용하고 물가라는 부분, 이 두 가지와 맞물려서 FOMC의 금리 인상 스탠스 항상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과연 신흥국 경기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선진국 경기에도 역시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 중간중간 계속되는 GDP랄지 전반적인 지표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점. 지난주까지 지지난주에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었고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되었다. 이번 주에는 유로존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특히나 이번 주 미국 내에 아마 애플 컴퓨터와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이번 주 주요 핵심 이슈 이 세 가지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이번 주에 있을 글로벌 주요 이벤트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미국의 9월달 소비지출이 개인 소비지출이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30일 내일입니다. 유로존의 3분기 GDP 발표, 그리고 목요일에는 중국의 차이신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일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실업률, 평균 임금 인상, 특히나 실업률 쪽보다는 임금 인상률이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0.3%보다 더 높을 것이냐, 더 낮을 것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전망치보다,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는 항상 전망치보다 낮아야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번 주 그림 그리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11월 2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악재라면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이 전망한 실업률은 3.7%고 임금 상승률은 0.3%입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든요. 물론이죠. 이런 부분들 이 부분으로 이 마카니즘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GDP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과거 금리 인상기가 아닌 금리 하락기에는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보다 상회해서 나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시장은 환호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어떤 그 상승 장세를 계속해서 연출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매우 중요한 FOMC의 통화 스탠스가 금리 인상, 소위 말하는 통화 긴축이다라는 차원.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은 시장 전망치를 오히려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하회하면 안 되고요. 조금씩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가 오히려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이보다 전망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 그렇다라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이 오히려 시장 내 커지게 되면서 채권 금리의 상승과 맞물려서 주식시장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FOMC의 통화 정책이 있다라면 금리 쪽으로 이제 금리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중간 정책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물가 안정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고용 지표, 고용의 안정, 물가의 안정,
물가의 안정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면 이를 먼저 제거하려는 것이 미국 통화당국,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통화당국의 목표다. 통화당국의 목표는요, 경기 활황이 아닙니다. 물가 안정, 고용 안정입니다. 경기 활황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경기 상승을 통화당국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 분명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요. 미국 FOMC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어떤 그 정책 목표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라는 부분. 근데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에는 실업률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3.7%, 거의 한 4.0%는 완전 고용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앞서서 나가 있는 실업률, 최저치의 실업률, 이보다 더 개선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다만 평균 임금,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다라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화 우려감, 그리고 신흥국 자금 이탈 불안감이 오히려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미국의 10월달 고용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은 3.7%를 전망하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은 0.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일단 태풍 같은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둔하는 예상다. 하지만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써 있는 임금 상승률 0.3% 전망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임금 상승률 0.3%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 상승률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라면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될 것이고,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드렸죠. 통화당국의 중간 정책 목표 두 가지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을 흔들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정하게 된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점. 물가 인상과 인플레 압력은 결국은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의 달러화의 강세가 분명히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국채가 강세를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신흥국 자금 이탈이라는 그림과 맞물려지게 되면서 신흥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감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0월 이번 달 고용지표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 포인트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이 속도 이슈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집중해 볼 만한 증시의 반등 모멘텀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 내 이번 주도 역시 그렇게 쉬운 장세는 분명히 아닐 것 같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 분명히 없지는 않다. 일단 4주 연속 빠졌으니까 통상적 경험치적으로 4주 연속 빠지면 5주차 때는 통상 상승을 하더라. 근데 반등을 하더라. 그러면서 전에 하락한 거에 최소한 절반치 정도까지는 만회하더라가 통상 과거 우리들이 경험치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반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시장 하향 추세는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안정화 장세가 빨리 찾아와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시장 내 낙관론 비관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죠. 산타랠리가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추가 악재 계속되는 호재가 없다. 그리고 4분기 소비에 대한 기대감,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4분기, 이제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제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그리고 연말 소비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4분기 소비 시즌의 도래, 이 부분과 12월 19일 날 예상이 되어 있는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시장 내에서 맞물리게 될 것이냐, 어떻게 대치를 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상존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갖고 가게 될 것이냐. 여기에 2주 전이었죠. 중국의 이제 그 3분기 GDP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중국의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다수가 중국의 이제 11월에 있는 공산당 대회에서 그 어떤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 내 이렇다 할 어떤 그 긍정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장 뭐 단기적으로 어떤 그 이슈나 이벤트를 챙겨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시장 내에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시장 내에 앞으로 시장 무게중심의 가장 중심점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라는 이슈가 다다음 주에 주요 이슈로 좀 대두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분명히 국제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죠. 역시 미국의 중간선거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해두시고요. 12월 19일 미국 FOMC 이제 12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한 67%가량이 12월 19일 FOMC에서 올해 그러니까 이번 세 차례 벌써 인상을 했죠. 이제 추가적으로 네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1일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 이게 실질적으로 발효를 하게 될 것이냐, 안 하게 될 것이냐의 여부. 분명히 생각을 해 보시고요. 2019년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기업, 소위 말하는 실적 정점 논란이 확연해지면서 기업 이익 감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체적인 이런 그림들 한번 그려보시면서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주로 시장의 무게중심에 자리 잡을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어떤 그 이슈나 이벤트들은요. 그 결정, 그 결과치에 따라서 악재가 한순간에 호재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악재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자라는 부분. 그 중심점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다양한 중장기적인 그런 이슈나 이벤트들 꼭 좀 챙겨두시면 오히려 상당 부분 단기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러한 불안한 증시 속에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런 배당주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배당주 하면 이제 연말하면 그리고 특히나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 배당주를 사라, 배당주를 투자를 해라. 항상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배당주를 살 때 이렇게 사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배당주의 어떤 그 매매, 어떤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배당주는 절대 한몫에 사시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배당주를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배당주는 유동성이 상당히 작습니다. 하루에 거래가 되어야 고작 뭐 10,000주, 20,000주 가량. 많이 주식이 거래가 되어야 뭐 한 50,000주 내외. 그만큼 유동성이 작다라는 그런 이야기. 문제는요, 사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뭐 10,000주, 20,000주밖에 거래되지 않는 종목을 내가 매도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는 또 중요하고요. 분할 매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분할 매수는요,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배당주 수익률을 한 5% 내외를 예상을 하시고 배당주를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상당히 최소한 한 20, 30구간으로 나누셔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시면요, 1%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내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나의 매수 단가를 항상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게 쪼개서 사셔라. 내가 만약에 100주 사신다 그러면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싶다라면 10주씩 쪼개서 10주씩 날을 바꿔가면서 사시는 게, 그러다 보면 2주 동안 사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의 어떤 분할 매수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근데 11월 초에 만약에, 5% 예상되는 배당 수익을 가지는 그런 회사를 매수를 하신다라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연율로 따져보면요, 약 60%의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1%를 비싸게 사느냐, 1%를 싸게 사느냐, 이거에 따라 상당 부분 나의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지만 지속성장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에서 주가가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식, 시장 내에 많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2주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시청자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매매를 하실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명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펀더멘탈 장이냐 센티멘탈 장이냐,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센티멘탈이 지금 현재 시장 우려감을 키워왔다라면, 이제는 펀더멘탈이 시장을 지키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해보자. 시장 안정화가 나타난 이후에 저점 매수 구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점. 시장 안정화는 어떤 부분에서 나오게 되느냐? 펀더멘탈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펀더멘탈의 중심점에는 밸류에이션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글로벌 소비 시즌과 맞물린 산타랠리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연말 배당주, 저성장이고 지속성장, 하지만 변동성이 작은 주식, 이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G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죠. 계속 위로 열려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분명한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밤사이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로 어제보다 낮은 모습이고요. 내일은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도 10도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겠고,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겨울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과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아침까지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2도, 춘천 11도까지 떨어지겠고 종일 칼바람이 불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3도, 강릉 1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17도, 대구 16도에 머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 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당분간 해상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며 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